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도 얼핏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역할과 의미를 잘 살펴보면 쉽게 해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한 분을 모셔서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시기 전에 홍영학TV는 정권의 보수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실 분은 민주공화당 조시철 연수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공화당입니다. 아니 우리 공화당 죄송합니다. 예, 우리 공화당. 제 요번에 더 확대되면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헷갈립니다. 예. 또 우리 그 조시철 연수원장님은 실제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겸 또 거기서 그 당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해외에서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보 등에 정통하시고 또 다방면에 해박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그 중에 말씀 중간에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만 의외로 시청자들이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또 그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택 미군 기지가 위치가 한강 이남에 그로 가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전혀 다르고요. 예. 안보 공백 정도가 아니라 예. 평택에 미군 기지를 세운 거는 예. 한반도를 넘어서 예. 동북아시아 전체, 예. 유라시아까지 커버하는 예. 한미 동맹의 아주 중요한 전진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게 생존이잖아요. 예. 예. 그 생존의 핵심 키워드가 국방과 안보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그 생존의 키워드는 예. 그 국방과 안보 키워드는 한미혈맹이죠. 예. 예.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안 합니다. 한미혈맹이라고 하고 혈맹. 그 한미혈맹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평택 미군기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평택 미군기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예. 그래야 좀 유추해서 말하면 예. 탄핵 내란 사태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예. 평택 미군 기지는 예. 전 세계의 미군 기지가 한 30개 있습니다. 예. 남미에 5개, 예. 태평양에 5개, 예. 중동 지역 아프리카 10개, 그리고 유럽에 5개 한 예. 30개가 있는데 31개. 예. 그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의도의 5배 정도가 되고요. 예.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 최첨단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군사시설. 그렇죠. 예. 군사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휘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휘시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예. 펜타곤이 평택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미국 국무성이 예, 미국 펜타곤의 지하 벙커가 여기에 와 있고 예. 거기보다 더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뭐냐? 물론 그쪽에 미군도 있겠죠. 예. 그러나 미국은 본토의 위협이 아직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예, 근데 평택 미군 기지는 핵 전쟁을 대비한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핵 전쟁에도 인류가 핵 전쟁을 해도 예. 평택 미군 기지는 그거를 지휘할 수 있고 예. 그 핵 전쟁을 대비하고 보호하고 지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다고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 자, 그런 어떤 그 미군 기지가 정말 최첨단. 그다음에 이 제가 핵 전쟁이라고 하니까 뭐 이북의 김정은이도 물론 방어가 되지만 중국까지 그렇죠. 방어가 될 수 있는 또 러시아까지 보면 그렇죠. 이렇게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돼 있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우리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우선 평택에 안 가보셨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그런 징후라도 좀 알면 안심이 될 텐데. 예.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100마리의 개보다 문재인이 한 마리가 더 나쁘다. 그렇게 이제 비하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미군 기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똑똑한 청년들, 차세대 지도자들로 키우는 청년들을 예. 제가 평택 미군 기지에 데리고 방문을 시킵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 보여주면 얘네들이 안보 불안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 어떡하냐, 이거 적화 통일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가서 보면 이제 그 걱정을 이제 덜게 되고 이제 이 시국이라든지 역사 돌아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종북 좌파가 지금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종북 좌파 독차 빨갱이들이 난리치잖아요. 아주 지세상 만난 듯이 난리칩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앞에서도 매일 시위를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1인 시위도 하고 그 종북 빨갱이들이 그 특별히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좌파라고 얘기하시죠. 뭐 종북 좌파, 저 좌파가 아닙니다. 종북 좌파지. 자 하는데 재미난 거는 그들이 하는 구호 보셨어요? 들었습니다. 미군 철수가 아니라 뭐죠? 미군 철거입니다. 철거. 미군 철수가 아니에요. 미군 철거입니다. 평택 다 철거하는 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다. 북한도 알고 종북 좌파도 압니다. 그래서 철수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철거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 걔네 그 미군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은 골수 중에 골수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의 구호가 철수가 아니라 철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미군 평택기지는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죠. 들어가려면 출입국 심사와 똑같은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해외 나가고 미국 가려면 그 비자 받아서 출입국 심사해야 되잖아요. 평택 미군 기지를 들어가려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아주 고도의 그 보안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그 직원이 초청해서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평택 미군 기지는 어느 나라 땅에 미국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이 영토에 아쉬움은 없지만 영토 보존의 욕구는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평택 미군 기지를 포기하겠어요? 그렇죠. 미군 철수라는 거는 평택 미군 기지를 철수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지금은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분명히 한미 동맹을 어쨌든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어떤 우리가 대립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좀 김정은이하고도 정말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너무 사이가 좋아진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북한도 이 사실을 압니다. 무슨 얘기냐? 적화 통일이 전혀 불가능한 걸 알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그 자유통일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쫄았는 거 아니 일반 전방 초소에 총기 오발 사고도 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예 총을 깎으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왜? 잘못해서 오발 사고라도 나면 그대로 참수작전 들어갈 정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도 적화탕일 능력도 없고 적화탕일할 의도도 없고 그러나 그거는 못 버려요. 적화통일. 그러나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북한의 지금 전략적 최고 목적은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입니다. 그리고 왜 흡수 통일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 흡수 통일을 한다는 걸 결국 자기가 동적 전범이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은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유지를 하게 되고 그건 언제부터 나오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78년도부터입니다. 78년도부터 우리는 남한 체제에 졌다라는 걸 북한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북한의 모든 전략은 체제 유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이상한 말을 했죠. 아무도 넘보지 않는 나라. 들어보셨죠? 예. 그게 북한의 전략 용어입니다. 아무도 북한 땅에 발을 들여주 못지게 한다는 것이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체제 유지 전략입니다. 예. 그 용어를 문재인이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다 압니다. 문재인의 목적은 뭐냐? 남한 내에 북한의 체제 유지 전략과 같이 평화 공존이라는 목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력 체제 유지. 그러죠. 네. 장기 집권 권력 체제 유지지. 네. 문재인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해봤습니다만은 금강산을 성공했습니까? 개성공단 성공했습니까? 철도를 성공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유엔 제재를 다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속여서 선전선동해가지고 평화 유지 이런 걸로 체제 유지라는 걸로 해서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자한당의 문제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이런 고도의 그 군사시설을 놓고 한반도의 자유통일 정책과 북방 정책과 세계사 리더 전략을 다 짜놨지만 이 파트너가 되는 한 축,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이 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탄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경쟁이 쓸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수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파트너가 될 만한 대체 세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우리 태극기 대한애국혁명성령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고 또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내정 간섭이 되니까.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대선 때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미국 방문했어요. 대통령 자유한국당. 후보, 그렇죠.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펜타곤을 방문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다 받았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탄핵 정국의 새로운 이 보수의 대체 세력이니까 홍준표가 가가지고 처음으로 CIA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놈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졌어요. 예? 자, 그러면 황교안이 권한 대행까지 했습니다. 황교안이 야당의 지도자인데 이걸 몰라요.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적어도 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국가 전략적 미래 비전 이런 걸 선포할 수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한다는 소리가 문재인 아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데 일개 야당 지도자가 문재인 아웃이라는 게 무슨냐? 멘탈리티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리더하고 지도할 만한 한민족과 동북아 전략과 이런 것들을 리더할 만한 지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예. 하여튼 뭐 저기 조시철 목사님이 우리 공화당 연수원장이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헤아려서 들으시기 뭐 바랍니다. 당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지금 나라의 현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현실 얘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김정은이의 목적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일반 국민들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거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 그 우리를 그 연방제해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김정은이한테 이 대한민국을 헌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 우파 그 쪽도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예. 이해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야 적화 통일 위기인데 야 반문연대 해야지 이러니까 전혀 트럼프 정책과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지금 그 부분을 가려가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김정은이는 또 체제 유지고 그 문재인 이 정권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죠. 그 목적이고 다른 목적은 없다. 그렇죠.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거기에 할 수도 그 그렇지. 미국의 영향인데 미국이 평택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왜 한강 이남에 내려왔냐 그렇게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평택 기지가 한강 이남에 내려온 거는
피하려고 위협을 피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예. 통일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인천하고 군산항은 워낙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평택항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사시의 모든 전략 물자 예. 북한을 해방됐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생필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치안 질서를 위한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예. 그런 모든 물자가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그 물자 같은 것도 다 거기서 안전하게 컨트롤 관리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뭐 어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이런 그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동북아시아의 자유화와 세계사를 리더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거고 그거를 같이 할 국부이승만 박사, 박정희 각하, 박근혜 대통령 각하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지금 하측이 무너진 그런 지금 상황이고 이런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금 이것을 이제 회복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을 모르면 무조건 야 문재인이가 정권 잡았는데 저 같은 건데 뭐 어떡하냐 안 되지 않느냐 우선 문재인 끌어내리고 보자.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런 걸로 해서 또 하나의 정권을 잡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시 방공으로 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내가 정권을 잡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의 본질도 그거고요. 즉 뭐냐 내각제에서 천년만년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거죠. 2만100개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게 62명의 그 보수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가진 새 판을 새로 짜려면 이런 진실을 알고 국민들이 각성하고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나가는 게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살 길이라는 거죠. 네. 그 뭐 각성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이 반성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가 좀 어려운 게 국민들이 정보를 몰랐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오늘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정보를 몰랐던 거지 국민들이 알았는데 뭐 어떤 특정 정치권에 그 쫓아가고 지향을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영학 TV에서 나와서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소미아 얘기도 그 누구도 전문가가 얘기 못했잖아요 지난주일날. 예, 예. 지소미아에 대해서 막 위기다 막 떠들고 난리를 치지만 지소미아의 핵심이 휴민트 정보고 휴민트 정보의 핵심이 종북 좌파의 여적죄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일본의 내각 조사실에 있을 때 그게 국제법적인 정보가 되고 지소미아를 맺게 될 때 그게 우리나라의 국제법, 우리나라의 법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촛불 난동의 와중에서도 그거를 성사시켰고 어떤 의미에서 촛불은 그 지소미아를 파기시키기 위해서 극렬하게 탄핵 했던 거고 결국 언론과 모든 것이 형통속이 돼서 탄핵을 시켰고 결국 조국이가 등장해서 반일 감정 축창을 통해서 그 파기를 성공했고 유일한 성공을 한 조국이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시켰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허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악수를 두게 된 거죠. 원래 조국이는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이런 임명직에 선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청문회가 다 드러나니까. 그랬는데 이 공적이 되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임종석 날라갔죠. 이재명 날라가죠. 김경수 날라가죠. 다 날라가면서 차기 후보로 뜨면서 쉽게 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작살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교만하게 된 게 뭐냐? 지소미아를 파기한 공적을 세웠잖아요. 예. 그게 뭐 어떤 지난번에 예측하고 지금 말씀하신 논리도 좀 뭐 일단 단사님 인정하지 몰라도 하여튼 목사님 그 논리대로 좀 말씀하신 건데 제가 오늘 이 좀 충격적인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북아의 안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이도 핵기업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는 이 정권이 이런 걸 빌미로
저기 정치를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자, 조금 이렇게 이 합당한 논리가 되려면은 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택 미군 기지를 통해서 우리 안보가 걱정할 거 없다. 뭐 말씀은 좋으신데 외교적으로나 이런 데서 차라리 뭐 이북은 그렇다,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해서 뭔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죠. 이건 군사 보안성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이거는 고도의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도 이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 내 중요한 정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 체제 유지 정책에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 남북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 중국의 핵심 목표고, 그래서 김정은이를 지원하고 문재인을 지원하는 거죠. 동시에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자기네들의 위협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는데도 사실 중국 시진핑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하나 제가 역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평택 미군 기지가 이렇게 한미 동맹에서 모든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절대 그 평택 미군 기지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없고, 이렇다면은 자, 반대로 요즘 우리 그 국가적으로 뭐 정권적인 차원이라기보다 국가적으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지만 우리한테 방위분담금을 계속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 관계가 있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네. 뭐 이거하고 관련이 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에서 약간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만큼 안 내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평택 미군지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의 국방 예산을 다 줘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국방 예산을 다 줘도 절 정도로.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육해공군에 쓸 돈을 미군 기지 사용에 줘도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의 거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미국 트럼프와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받는 혜택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계만 좋으면 방위비 부담비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엿먹이는 거죠. 방위비 내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반미 감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 방위비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 알죠. 그건 내가 돈을 더 주서라도 그러면 내가 내겠다. 국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작권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그 모든 시스템, 시설, 기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우리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관계가 좋으면.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문재인은 거기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오지도 말라는데 가잖아요. 지난번 평택에. 오지도 말라는 지가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한미 정도로. 관계가 이렇게 좋다. 결국 지도자의 문제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서 그 지도자가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평택에 있는 모든 그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다 배워서 우리도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우리의 인적 자원들이 고도의 또 이런 그것들을 배워서 우리 민족을 미국과 같은 나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미국과 완전한 동반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전까지 겠지. 이것이 한미 동맹을 맺은 국부 이승만 박사의 비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는데, 자, 마치기 전에 홍영락 TV는 정권의 보수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우리 공화당 조시철 연수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아직 일반화된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를 위한 하나의 어떤 제언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도 더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로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팩트 사실입니다. 예.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모르면 이런 공포감에 노예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공포감에 어떤 잘못된 이성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진정한 팩트를 잘 알아나갈 때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